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무기 이야기네요. LIG DNA는요, 지난 4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전시회 DSA2026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해공 함대공 미사일 수출 계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9,400만 달러, 약 1,4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대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긴 한데, 이 말레이시아 해군이 추가로 수상함 성능 개량 사업과 후속함 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해공 수출량이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K방산 방공무기의 쾌거인데요.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수출 성공의 비결을 알아보면서 추가 수출의 가능성, 그리고 해공이 추구해야 할 미래인 공대공 개발 사업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군의 첫 수출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군의 첫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요, 엉뚱하게도 중국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노후화된 함정을 교체하고자 2017년 4월 중국 조선산업공사와 크리스급 초기함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크리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레이시아 전통 단검이래요. 말레이시아 해군은 초기 계약함 4척 외에 모두 18척의 크리스급을 도입한다고 발표했고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크리스급 도입 발표는 사실 양아치 짓이었습니다. 현 하나오션, 그러니까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앞서 2014년 11월 말레이시아 해군으로부터 배수량 1800톤급 초기함 6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사업 내용은 초기함 6척 중에 3척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고 나머지 3척은 블록 형태로 말레이시아 조선소에서 건조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조선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2016년 친중국 성향의 나집 라작 총리는 말레이시아 해군이 했던 신중한 결정을 무시하고 이른바 인도네시아 짓을 시전합니다. 버젓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계약을 뒤집어 엎고 갑작스럽게 2017년에 중국제 초기함 도입 사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연히 항의했지만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고요. 결국 2020년 1월 말레이시아 해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이 건조한 크리스급 초도함을 인수합니다. 크리스급은 중국제 전투지휘 체계 외에 중국 화중전자광학연구소의 OFC-3 전자광학 추적장치와 난징 해양레이더연구소의 SR2405A 다목적 탐색 레이더, 그리고 남서 전자설비연구소의 전자전 지원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명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크리스급은 도입된 지 반년이 되기도 전에 탑재된 광학장비와 레이더에서 수많은 고장이 발생했고요. 전투지휘 체계는 계속 오작동을 일으켜서 말레이시아 해군을 아주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아주 목구멍 깊숙이 빡친 말레이시아 해군은 중국 조선소에게 1차로 계약된 4척 외에 추가 건조를 중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잠시 뒷얘기도 한번 해보면요, 대우조선해양을 엿먹인 나집 라작 총리는요, 중국 등의 지원 등을 활용해서 무려 6조 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총리 중에 최초로 2022년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2025년 12월에는 징역 15년이 추가됨으로써 말 그대로 감옥에서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KF-21 개발비를 떼어먹고 하나오션과 계약한 잠수함을 무시하고 있는 모 국가의 대통령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해군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중국이 건조한 크리스급이 망하자 말레이시아 해군은 크리스급을 대체할 신형 연안 임무함 LMS 배치 2급 건조 사업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배치 2란 명칭이 사용된 건요, 중국제 크리스급이 연안 임무함 배치 1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말레이시아 해군이 발표한 계획은 연안 임무함 배치 2급을 1차로 3척, 궁극적으로 8척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새롭게 사업이 발표되었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던 대우조선해양은 불참하고요. 그 대신에 HD 현대중공업이 참가해 경쟁했었는데 결국 선정된 것은 튀르키예 STM사가 제안한 아다급의 변형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해군이 크리스급을 도입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설계도만 존재하는 HD 현대중공업 함정 대신에 이미 튀르키예와 파키스탄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아다급을 선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선정한 아다급 개량형은요 2400톤급 만재 배수량을 가지고요 튀르키예 아셀산사가 개발한 첸크 S A사 대공 레이더와 역시 튀르키예 하벨산사가 개발한 어드밴트 전투주의 체계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유달리 함대공 미사일만큼은 LIG DNA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선정했고요. 말레이시아 내부 전문가들로부터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연암 임무함 배치2 건조사업 초창기부터 우리 해군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 해군의 획득 관련 장교가 부산에서 열린 마덱스 2023에 참가해 LIG 넥슨, 지금은 이제 LIG DNA죠. 당시 이제 LIG 넥슨인데 여기에 이제 브리핑을 받았었고 당시 우리 해군도 통역 장교를 보내서 말레이시아 무관단을 안내한 바 있었습니다. LIG 넥슨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진심을 파악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해군을 지원하고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DSA 2024에 참가해 해공 함대공 미사일과 대포병 레이더 등을 적극 홍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말레이시아 해군은 해공을 선정했을까요? 연안 임무함 배치2급의 기반이 되는 튀르키예 아다급은요 우리 해군도 사용 중인 램 블록 1 21연장 회전식 미사일 발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수출된 아다급에는 영국제 캠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된 상황이었기에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는 통합 경험이 없던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통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번거로운 통합 과정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해공을 선택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존 아다급에 탑재된 램 함대공 미사일은 회전형 발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의 대함 미사일이나 자폭 무인기가 360도 전체 각도로 동시에 접근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교해 해공은 수직 발사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발사와 동시에 360도 어떠한 각도로도 요격이 가능하죠. 특히 우리 해군은요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주력 전투함 외에 상륙함, 기뢰부사람 등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탑재 장비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유도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은 체계를 요구했다는 뜻이죠. 해공은 함정 탑재에 필요한 체적을 줄이고자 한 개의 수직 발사기 셀에 4발의 해공이 탑재되는 쿼드팩 구조를 채용하면서 소형 함정에 최적화된 전용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배수량이 2,400톤 정도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의 연안 임무함 배치2급은 선체를 연장하는 등의 대규모 개량 없이 헬기 경납고 상부 측에 각각 2셀씩 총 4셀의 KVLS 한국형 수직 발사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16발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해공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해공이 선정된 다른 요인은 바로 무기 체계의 최고 덕목인 가성비 때문입니다. 해공 미사일의 우리 해군 납품 가격은 대략 10억 원 정도인데요. 이와 비교해 해군과 비슷한 성능을 갖춘 램 블록 1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최신 램 블록 2는 최소 15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경쟁자인 영국제 캠 함대공 미사일 가격도 최소 15억 원에서 20억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프랑스제 VL 미카 함대공 미사일 가격도 15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해공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우리 해군을 위해 현재 대량 생산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산업 인프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수하고요.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요. 경쟁자들이 없는 신기술인 비냉각 열영상 탐색기를 추가로 갖추고 있죠. 여기서 잠시 해공의 개발 사유 자체가 해공의 수출 경쟁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해군은 KD-1급을 통해 함대공 미사일 시대를 열었고요. 이어서 독도함을 시작으로 KD-2급, KD-3급 그리고 울산-I 배치 1급의 램 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독도함이 램을 선정한 이유는요. 복잡한 사격 통제 과정은 필요 없고 최초로 국산화된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함대공 미사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KD-2와 KD-3급은 다층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그리고 울산 I 배치 1급은 저렴하고 우수한 함대공 능력을 확보하고자 램을 채택했죠. 하지만 램 배치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KD-2급을 위해 림 116 램 블록 제로를 발주했지만 그 사이에 램 블록 제로의 생산 라인이 종결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램 블록 1 HAS, 이게 헬리콥터, 에어크래프트 앤 서피스라는 뜻인데 이 램 블록 1 HAS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죠. 이 램 블록 1 HAS는요 최신 FPA 방식의 적외선 시커를 장착해서 헬기와 수상함에 대한 요격 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격이 블록 제로와 비교해서 1.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성능 향상에 따른 단종과 가격 상승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램을 생산 중이던 레이시온, 지금 이제 RTX죠. 이 레이시온이요, 생산 역량이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확장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램의 납기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죠. 다시 말해서 미 해군과 독일 해군이 램을 대량 주문하자 대형 고객의 비율을 맞추고자 우리 해군에 대한 납품을 의도적으로 늦춘 거였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개했듯이 스위스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을 주문했다가 완전히 엿을 먹었고요. 일본, 대만, 유럽 모두가 미국에서 발주한 무기 체계의 도입이 늦어져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먼저 매를 맞았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해궁의 개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을 못 맞추면 막대한 지체 보상금을 치러야 하는데 레이시온을 비롯한 미국 방산업체들이 무슨 깡으로 생산을 늦추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약 상업계약을 통해 무기를 도입했더라면 막대한 지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 정부가 보증하는 FMS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기를 주문했고요.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한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서 우방에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판매 형태죠. 그러니까 FMS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FMS로 무기를 주문하면 미 방산업체가 미군에 납품하는 가격에 약간의 수수료만 추가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고요. 수리부품 공급이나 수명 연장을 위한 정비 시에도 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FMS 제도의 작동 구조가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주문한 이후 다시 동맹국에 건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기 구입 계약 당사자가 바로 미 정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미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겠습니까? 미 정부나 방산업체는 이러한 약점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사정과 이익에 맞춰서 무기 납품 일정을 제멋대로 조정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요, 미국에 주문한 마크 54 경어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스위스는 앞서 언급했듯 패트리엇 납품이 5년 이상 늦어지면 물론 생으로 돈을 뜯겼습니다. 이외에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주문한 무기를 제대로 납품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납품의 끝판왕으로 알려진 우리 무기가 국제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우리 무기 해궁이었나요? 다시 한번 해군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해군은 늦어진 램 미사일 납품으로 인해 전력화에 큰 차질을 겪자 차마 미 정부에게는 항의하지 못하고 레이시온에게 항의했지만 속된 말로 까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년이 경과한 후에 100만 달러 규모의 소액 배상을 받은 것으로 사건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램 한 발 가격이에요. 이렇게 램 미사일의 납품 지연이 지속되자 결국 2008년에는 국내 방위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램 미사일 면허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요. 2009년 말부터 2011년까지 램 미사일 국내 조립 생산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조립 생산을 통해 인도 시기가 단축되고 램 미사일의 수명 연장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직구매와 비교하면 획득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왜?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천공 블록 1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빡친 방위사업청과 우리 해군은요, 결국 램급 함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를 결정했죠. 그럼 해궁의 개발은 순조로웠을까요? 그리고 우리 해군만의 신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